한 매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성균 씨 외에도 마약을 투약한 유명 연예인이 또 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따르면 이 연예인 또한 마약 투약 의혹을 내사 중이다. 어머.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선균 말고 또 있다. 이선균 말고 또 있다는 건 물론 그 이선균 말고 또 있는 연예인이 구체적으로 직업군이 뭐 배우인지 가수인지 뭐 탤런트인지 뭔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뭔가 지금 이선균 씨 말고도 연예인이 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충격파가 우리한테 전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현 평론가님,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해본 결과 이선균 씨 말고 또 언급되는 사람은 내사 단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입건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이선균 씨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내사 단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거론되는 인물은 그보다 더 혐의가 조금 더 구체화됐다는 뭐 그런 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이 이성균 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아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스파이터 제작진에서 경찰 측에 직접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해본 결과 이번에 입건된 연예인은 이성균 씨하고는 다른 별개의 건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언론 보도를 알려진 것을 보면 A씨, B씨 등 여성 유명인들 5명 정도, 여성 남성이 포함된 5명이 또 마약과 관련해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과도 또 다른 별건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그 논란이 되었던 강남 유흥업소와 연관된 것인지 어떤 연예인인지 그럼 이 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취재를 시도했는데 경찰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마약 수사는 사실상 마약을 한 사람인 그 사람만 지금 수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사하는 게 마약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를 하면 가장 먼저 누가 이 마약을 뭐 사용했다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다더라가 먼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자체를 보면 이선규 씨와 별개의 건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 지금 검찰은 그 루트를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그 루트 속에서 전혀 별개, 그러니까 이선규 씨와의 어떤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들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전혀 다른 그런 건입니다. 또 모르는 건입니다. 이선규 씨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마약 수사가 다른 어떤 유통 관계까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마약 수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구마 줄기 같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 줄기를 하면 계속해서 달려나와서 같이 마약한 사람 공급책, 뭐 전달책, 뭐 판매책 이런 게 고구마 줄기씩 엮여요. 그런데 지금 경찰의 이 얘기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번에 또 다르게 튀어나온 연예인은 이 고구마 줄기와는 다른 구멍, 다른 구덩이에서 나오는 고구마 줄기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손정혜 변호사님 혹시 이선균 씨에 대해서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 같은 거 좀 검사하고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경찰에서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다만 휴대전화가 현재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된 상황은 아니고 아하. 이미 제출을 받아서 포렌식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 같은 경우는 재빨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제 영장으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선균 씨 변호인은 최대한 경찰에 협조할 생각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휴대전화도 이미 제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제출받아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휴대전화에는 그 사람의 동선이나 누구랑 연락했는지 모든 증거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얼마나 마약을 언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에 대한 횟수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도 특정이 돼야 되는데 네.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보통 연락을 하고 가니까 그걸 아하. 이제 찾으려고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투약한 뭐
메타페타민이든 무슨 대마든 누구한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뭐 SNS를 통해서 연락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보도 휴대전화를 통해서 찾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경찰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 씨 측과 의견을 조율해서 일정을 조율한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날 휴대전화도 이제 확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찰에서는 최대한 이성균 씨에 대한 소환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성균 씨 측에서도 무죄를 받지 않는 한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양형을 조금 어떻게 보면 감형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가 마음고생도 많았을 텐데. 공짜로 털을 맞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나하고 반반 나누게 했는데 그걸 왜? 반반씩 했지 않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너 위로금은 섭섭하지 않게 보내줄게. 동수야, 내가 작업을 했으면 네가 살아있겠냐? 이 형 본 적 있어? 그만하라고. 저 경찰인 건 아시죠? 아마 가장 운이 좋은 배우는 저인 것 같습니다. 비중 있는 역할로 영화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배우 유재명 씨 이야기인데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사실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아마 가장 운이 좋은 배우는 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 빨간불이 깜빡깜빡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열심히 찍은 또 앞으로 찍을 작품들이 세상의 빛을 보는데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선균 씨의 마약 혐의 파문 때문에 차기작들에 좀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드라마 노웨이 아웃 같은 경우에는 같이 찍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드라마는 촬영이 시작됐고 이선균 씨의 촬영은 예정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마약 혐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선균 씨가 해당 작품에서 하차를 선언했죠. 물론 지금 제작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촬영부터 제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주연 배우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화 역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영화 행복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봉 일정을 조율 중이었는데 이거 둘이 같이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선균 씨, 유재명 씨 함께 호흡을 맞춘 작품입니다. 허허. 심지어 영화기 때문에 이미 촬영을 마친 상태예요. 어머. 그래서 좀 개봉을 검토 중이었는데 지금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개봉 일자가 잡혀야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정말 시작이거든요. 그러네요. 뭐 제작사라든지 투자자라든지 배우뿐만이 아니라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네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홍보사라든지 일단 개봉 일자가 잡혀야 진행인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유재명 씨가 워낙 연기력 있는 데서는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작품을 출연했고 또 이성균 씨와 찍은 작품이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실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영화 킹메이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허허.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이른바 책사로 불리는 엄창록 씨를 모티브로 한 영화였죠. 거기서 이 엄창록에 해당하는 인물을 이선균 씨가 연기를 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리는 모습은 설경구 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모습을 떠올리는 모습은 바로 유재명 배우가 했습니다. 요 영화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화제작이었는데 네. 설경구 씨도 이 유재명 씨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거든요. 네. 같이 촬영한다는 얘기 듣고 막 천군만마 얻은 것 같았다. 감독님들이 왜 이분을 찾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서 많은 작품에 출연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 요 영화 강렬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 영화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돕게 된 서창대 씨다. 김영우가 대한민국 7대 대통령이 될 거니까요. 이 서창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시오? 졌지만 잘 싸웠다. 우리도 이런 뉴스가 필요합니다. 총재 자리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선균이라는 사람은 혹시 마약 관련 혐의 등으로 그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 지금 구속됐습니다만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뭐 협박받고 했다는데 그러면 그 와중에도 영화 찍고 어디 홍보하러 다니고 그랬다는 거야?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언론에 보도된 이성균 씨 입장을 요약을 해보면 이 유흥업소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아서 돈을 뜯겼다.
약간 본인도 피해자인 듯한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마약과 관련된 사건은 배우 개인뿐만 아니라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최근에 이성균 씨가 영화 촬영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본인이 출연할 예정이거나 출연한 영화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조나단이라는 역할로 나왔던 한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이 부캐로 활약할 의사도 있어라고 했었는데 네. 이런 사태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 열심히 하고 홍보했다면 좋은데 문제는 이 활동이 오히려 지금 팬들로 하여금 큰 실망감을 주고 이 영화에 많이 투자했던 투자자들, 제작자들, 같이 출연하던 배우들에게까지 불똥이 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방금 유재명 씨 말씀드렸잖아요. 유재명 씨가 유독 팔자가 진짜 기구했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유재명 씨가 아까 본인은 운이 좋은 배우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 운이 한때는 좋아지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재명 씨가 무명 배우 생활을 하다가 늦깎이로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확 뜨면서 이제 대중한테 이름이 알려지니까 운이 좋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름이 늦게 알려지면서 더 이제 그 나래를 펴야 될 그 네. 타이밍에 갑자기 지금 공식기, 그 공백기, 네. 휴식기가 찾아왔는데 많은 분들이 유재명 씨가 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하. 근데 알고 보니까 유재명 씨는 쉰 게 아니라 그동안 열일을 하고 있었다. 오. 그런데 아까 이제 설명 나왔던 것처럼 이성균 씨랑 영화 다 찍어놨는데 지금 개봉 지금 그 불투명하게 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소방관이라는 영화도 다 찍었습니다. 소방관이 예, 이미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것도 이성균 씨랑 찍은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곽도원 씨랑 찍었는데 어머나, 곽도원 씨랑? 곽도원 씨는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기억나요. 빚으면서 저 영화 이제 개봉이 불투명해진 어머나. 거고 개봉 못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너와 나의 계절이라는 영화도 다 찍어서 완성이 다 됐는데 그 영화는 또 김동희 씨랑 찍었거든요. 김동희 씨는 어떤 무리를 일으켰어요? 김동희 씨는 학교폭력 의혹을 받은 거예요. 또 개봉 못하고 있고. 어머나. 그리고 또 이번에 이성균 씨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서 네. 영화 3편을 다 만들어 놓고도 개봉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손재경 변호사님, 꼭 이게 뭐 송사, 소송 만능주의는 아닙니다만 유재명 씨 입장에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는 생계가 달렸어. 난 찍어놓고도 뭔가 돈도 못 받아. 어떻게 되는가 책임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소송? 근데 배우들끼리 이런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주는 전례는 거의 없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제작자나 유통사나 특히 광고업계는 좀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손실분이 발생하거나 실질적으로 광고가 중간에 중단되면 그 광고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광고업계에서는 광고를 좀 중단하는 광고들도 있고 또 미집행된 광고 기간 동안에 어떤 위약금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소속사가 재빨리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액 차가 크면 소송 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허.